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줄기와 잎 그림을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자료 1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자료에 정리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PPT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어때요? 굉장히 좀 산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서울, 파주, 백령도 등등의 그런 지역의 강수량을 이렇게 적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자료에서요, 12mm 이상 또 15mm 미만인 지역은 혹시 몇 군데로 이렇게 보일까요? 빠르게 한번 세봐야겠죠? 영희가 손을 들었어요. 영희? 총 4군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예. 요 자료에서 4군데 찾느라고 쉽지 않았을 건데, 혹시 찾는데 좀 어땠나요? 찾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자료에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우리 해보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그렇죠, 줄기와 잎그림. 우리 자료 정리하는 방법, 줄기와 잎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줄기는 어떻게 해요? 줄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줄기를 2개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료 1에 나온 걸로 한번 보면은, 우리 줄기를 2개로 하면은,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은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줄기를 2개로 해볼까요? 줄기, 잎 0과 1이 되는데, 자, 10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9.4, 3.6, 기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1의 자리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10 몇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도 3.5, 기타 이런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 10의 자리를 줄기로 삼으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자료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적절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 1의 자리로 한번 나타내도 볼 수 있겠죠? 1의 자리로 나타내 보면 줄기, 잎 이렇게 되는데, 1의 자리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1, 2, 19까지 가야 모든 자료를 줄기와 잎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너무 보기 안 좋고, 두 번째로 표현을 해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자료 정리의 필요성, 이런 게 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줄기와 잎그림 말고 다른 이 자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 네, 오늘은 그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아주 잘했죠? 자, 자료의 도수분포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네, 이런 우리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2가지 이 한 표 그림을 PPT로 지금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자료를 이번엔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봐요. 자, 이 표에서 12mm 이상, 15mm 이하인 구간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4죠. 네, 그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표가 되는 거겠죠. 줄기와 잎그림과 이 표 중에서 만약에 12mm 이상, 15mm 이하를 찾는다면 어떤 게 더 편한 방법이겠어요? 그렇죠. 이 표가 바로 더 편리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도수 분포 표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수 분포
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배우는 중요한 도수 분포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조금 강조해서 오늘 배우는 핵심이니까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도수 분포표란 자, 우리 아까 전에 PPT에서 봤던 그 표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볼 건데요. 바로 이런 모양이었어요. 강수량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지역수가 있었죠. 네, 지역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 0 이상, 그다음에 3 이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3 미만이 있었죠. 3 미만이 이렇게 있었어요. 3 미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 이상, 그리고 6 이하, 6 이상, 9 이하 이렇게 총 또 맨 마지막엔 18 이상, 21 이하 이렇게 있어서 합계가 총 모든 합계가 32가 되는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들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간들 있죠? 0에서 3, 0 이상 3 미만, 3 이상 6 미만, 그다음에 6 이상 9 미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요. 바로 계급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계급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 계급, 또 요런 계급 각각을 다 우리는 계급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계급의 크기를 보면은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계급의 크기는 그 계급에 나타나 있는 0 이상 3 미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준 값, 즉 3이 계급의 크기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각 계급마다 이 나타나지는 별량이 이렇게 있어요. 각 계급마다 나타난 별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계급의 도수라고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네, 이렇게 도수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계급 값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계급 값은 뭐냐면 계급 값은 바로 이 계급의 가장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의 합의 2분의 1을 해준 딱 그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0과 3을 더해서 2분의 1을 해주면 여기는 2분의 3이 계급값이 되고 여기는 2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9. 그래서 1.5가 계급값, 4.5가 계급값. 네, 이렇게 각 계급에 대한 계급값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계급이라는 것은 이런 구간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넓이를 해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준 것, 그리고 그 계급의 별량을 도수, 또 계급값은 그 계급의 중앙을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계급의 그 크기를 이렇게 3이라고 했는데, 이 계급의 크기랑 계급의 개수와는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희철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별량이 총 정해지는 양이 계급의 크기에 따라 계급의 개수가 계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총 이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계급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런 정한 거에 총 계급을 여기 마지막 그 숫자를 나눈 게 계급의 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크기와 개수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도수분포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한번 설명을 하였는데요. 우리 모둠 활동으로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2가 있죠. 이 자료 2를 한번 풀어보고 도수분포표를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0이야. 여기서 0과 4. 여기는 4에서 8. 그렇지. 그렇게 적어서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도수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희찬이.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데 희찬이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네, 우리 친구들 다 잘 해주었죠? 그러면 각 모둠별로 한번 나와서 이 도수분포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모둠에서 나올까요? 네, 1모둠과 2모둠에서 한번 나와서 해볼게요. 자, 1모둠의 자료 2를 작성한 도수분포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네, 아주 잘해줬죠? 1모둠에서는 바로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 시간과 학생 수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용 시간과 학생 수에 대한 관계를. 근데 처음에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0 이상 4 미만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5 이상 8 미만이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32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죠. 여기 3, 7 이렇게 도수를 각각의 계급의 도수를 작성을 해주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1모둠에 혹시 이 결과 도수분포표를 작성해 보았는데 어떤 아주 완벽하게 잘 된 것 같나요? 뭔가 조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게 혹시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 영수가 한번 얘기해 보면 되는데요. 네, 영수가 지금 잘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0 이상 4 미만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 5 이상이 되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가 될까? 5 이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5가 아니라 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4 미만인데 그 다음에 5 이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 자료가 빠져 있는 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4 이상이 되고 여기는 8 이상이 되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게 좀 정확하게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둠도 우리가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 모둠. 네, 잘 해주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간과 학생 수와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 모둠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모둠에서는 0 이상 5 미만이라고 작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5 이상 10 미만이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30 이런 거는 동일하죠. 자, 우리 1모둠과 2모둠에서 한 그 도수분포표 둘 다 보기 괜찮아요? 예, 보기 괜찮은데 어떤 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모둠은 계급의 크기가 0 이상 3 미만이니까 4라고 잡아준 거죠. 2모둠은 계급의 크기를 0 이상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로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 이 계급의 개수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20에서 24, 여기는 20에서 25로 해가지고 여기는 계급의 개수가 총 6개였어요. 계급의 개수가. 여기는 계급의 개수가 5개가 됐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그렇죠. 바로 이 계급의 크기를 정할 때 계급의 개수가 나오게 되니까 계급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래프가, 다른 이 도슨보표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또 여기에서는 우리 0 이상 4 미만, 4 이상 8 미만, 이렇게 여기도 0 이상 5 미만 이렇게 작성해 주었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0 초과 4 이하, 이렇게 0 초과 4 이하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되게, 이 사용 시간에 일관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거겠죠.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주었고요. 우리 두 번째 모둠 활동인 이번에는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 유의점과 줄기의 입그림의 차이점에 대한 발표를 모둠별로 고민해 본 뒤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둠별로 한번 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줄기와 입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의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네, 우리 모둠별로 쭉 토론을 많이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토론을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의점, 도수분포표 먼저 할 것은 도수분포표 작성의 유의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나눠볼게요. 자, 모둠별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유의점, 어떤 게 유의점이에요? 우리 5모둠에서 네, 그렇죠. 계급의 크기를 적당히 정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맞아요. 계급의 크기. 만약에 계급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계급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 계급의 개수를 정해주기 위해 계급의 크기를 잘 설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도수분포표 작성의 유의점 첫 번째는 계급의 크기를 잘 정해서 계급의 개수를 5개에서 15개 정도로 맞춰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유의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유의점이 있을까요? 우리 8모둠 영수가 한번 얘기해 본다는데요. 아까 전에 1모둠에서 했던 실수, 5 이상 8 미만 이런 것처럼 이 모두 계급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계급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 계급의 크기 달라져선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네,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줄기와 입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줄기와 입그림과의 차이점, 어느 조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4조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게요. 네, 아주 잘 해주었죠. 줄기와 입그림은 원하는 만큼, 여기 우리 맨 처음 설명했듯이 원하는 만큼 줄기를 다양하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급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렇게 발표를 해주었어요. 네, 아주
잘 해주었죠? 그래서 오늘의 그 학습 목표인 부수분포표 작성하는 것 오늘 이렇게 같이 나가도록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고 마무리를 줘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